저희 형이 이제 13년 차로 일하고 있는 이제 산부인과 전문이고요. 저는 10년 차로 일하고 있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의사인데요. 완벽해. 아무래도 의사형제. 아무래도 이렇게 사람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고, 그 저희가 하는 대화의 절반 이상은 좀 안 좋은 이야기다 보니까 특히 제가 지금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중환자실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올해 초에 제부도 영아 시신 유기 사건이라고 미혼모 분께서 아이 시신을 제부도에 있는 산에다가 유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 아기를 제가 받았었거든요. 어머나. 본인이 임신한지 모르고 병원에 오셨던 분이 알고 보니 분만이 임박한 상황이었고, 그렇게 응급하게 태어난 경우에는 얘가 몇 주인지 산전에 뭐 이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중환자실에 입원을 해서 검사를 하고 치료하게 되는데,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걸 확인을 하고 이제 집으로 돌려 보냈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도 저희가 좀 불안은 하니까, 왜냐하면 지금까지 임신 사실을 모르셨다는 것 자체로도 과연 이제 뭐 준비가 안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차례 면담을 하면서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다,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말씀을 해달라고 말씀을 했는데도 데려가서 잘 키우겠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한 달 정도 있다가 그런 기사를 접했고, 한 3년 전쯤에 이제 제가 어떤 아이를 진료를 했는데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해서 이제 조치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제가 신고한 거를 신분을 노출을 해버렸고, 그래서 그 아이, 저는 이제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는데, 그리고 이런 일에 대해서 사명감을 갖고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제가 진짜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제 가족의 안전을 위협을 받으니까 이 일을 계속 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럼 옆에 형님은? 저는 이제 남자 산부인과 의사다 보니까 제가 당직을 서고 있고, 이제 분만장에서 이제 산모가 많이 아파하셔서 저는 이제 빨리 불이 나게 달려갔는데, 아저씨는 나가요 이러면서 아. 저 발로 걷어차였습니다. 어머. 또 이제 제가 전문의를 결국에 따고 나서 분만 전문 병원에서 이제 근무를 할 때, 이제 임신과 출산 이 과정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뱃속에 아기가 있는 상태에서 자궁이 파열이 돼서, 그때 이제 다행히도 정말 가까운 대학병원에서 받아줘서 산모 아기가 건강하게 잘 분만을 했었는데, 1분 1초가 정말 그 촉각을 다루는 사안인데, 멀리 있는 병원밖에 자리가 없어서 가는 도중에 문제가 생겼거나 이런 상황이 되면 사실은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해서 의사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같이 근무하는 선배 산부인과 선생님들은 이제 여러 가지 소송이 이미 다 걸려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다 겪고 있는. 산부인과라는 게 사실은 이제 임신이랑 출산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이제 산부인과의 산과에 해당하는 항목이고요. 부인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난소암이나 자궁암 이쪽에 부인암 환자분들을 이제 보는 쪽으로 지금 이제 일을 바꿔서 암 환자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항상 이제 한 달에 한두 번씩 정도는 이제 말기암 환자에게 이제 호스피스 치료나 이런 걸 이제 얘기를 해야 되고, 사망 선고도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죽음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야기를 나눌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그런 죽음에 대해서 전달하는 그런 과정이 너무 제 자신이 너무 당연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을. 감정도 좀 메말라 가는 것 같고,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의사라는 게 사실 아픈 거 치료하고 죽어가는 사람 살리고 이런 일도 하는 거지만, 죽음이란 거를 완전히 피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 그거를 어떻게 하면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조금 더 잘 설명하고, 저도
제 자신도 그거를 계속 할 수 있게 어떻게 하면은 그 힘들지 않게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가장 큽니다. 선생님 두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죽음에 대한 이야기, 너무 아픈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너무 힘들어진다. 근데 그런 얘기를 또 해서 저를 힘들게 하시네요. 근데 나중에 선생님들 방송 봐보세요. 제가 어떤 조크를 딱 할 때 선생님 두 분이 되게 해와 달처럼 웃으시거든요. 그게 되게 햇님 달님 같아요. 누가 햇님인지는 얼굴 크기를 보시면 알게 돼 있어요. 바로 나오네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심각하게 얘기하실 때 그 표정하고 햇님 달님처럼 웃으실 때 여기 에너지가 완전 다르잖아요. 그러니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도 중요하지만 제가 보기엔 저렇게 햇님 달님처럼 웃을 수 있는 어떤 그걸 삶에 둬야 되는 것 같아요. 나를 그렇게 웃게 하고 나한테 에너지를 충전하게 하는 나만의 그것을. 저는 그게 솔직히 말하면 환자 살리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라고 생각해요. 선생님들이 반복해서 사람을 살리려면 선생님이 먼저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나를 살리게 하는 게 뭐지? 나를 이렇게 햇님처럼 에너지 나오게 하는 게 뭐지? 근데 어느 날 강연을 갔는데 가톨릭 재단이었어요. 원장님이 수녀님이시더라고요. 끝나고 키가 너무 작고 정말 몸이 호리호리하신데 수녀님 옷을 입으시고 저한테 오더니 강사님 오늘 강연 너무 좋았고 제가 식사 모셔야 되는데 지금은 제 기도 시간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기도 시간 이런 말 잘 좀 생소하더라고요. 근데 그날 되게 저는 제 인생을 두고 전율을 돋을 만큼의 무언가를 배웠어요. 병원이 꽤 크더라고요. 병원에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이 병원을 운영하시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그 순간 전율로 느끼겠는 거예요. 지금은 당신의 뭐라고요? 기도하는 시간이래요. 그래서 그 어떤 유명한 사람이 오거나 권력에 있는 누가 오거나 어떤 행사가 있더라도 자기의 우선순위는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라. 사람들을 살리려면요. 선생님들만의 기도의 시간이 무조건 강추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기도냐면 그거 끝나보면 알아요. 여러분 인스턴트 음식은 먹으려고 할 때 좋아요? 먹고 나서 좋아요? 먹으려고 할 때. 먹으려고 할 때 좋죠. 네. 운동은 하려고 할 때가 좋아요? 하고 나서가 좋아요? 하고 나서가 좋- 하고 나서가 좋지. 맞지. 하려고 할 땐 그게 좋지 않죠. 하려고 할 때는 모든 핑계를 찾으려고 그래요. 이렇게까지 살아야 돼 내가? 뭐가 인간 몸에 좋은 거냐면요. 끝날 때 좋은 게 좋은 거래요. 필라테스 하러 갈 때는 가려고 할 때 좋지 않고 하려고 할 때도 그렇게 좋지 않아요. 막 아파. 근데 끝나고 샤워하고 탁 이렇게 나오면 탁 이게 뭐가 근육도 풀려 있는 네. 것 같고 맞아요. 꼬인 것도 맞아요. 그리고 딱 좋잖아요. 그러면 그게 자기 기도예요. 하고 나서 끝나고 좋은 거. 운동이든 산책이든 책을 읽는 것. 그러니까 종교를 초월해서 자기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기도 시간을 지키면 그 기도가 우리를 지켜줄 거예요. 하나 여쭤볼게요. 나의 기도가 그거였구나. 난 그거를 할 때 좀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고 힘도 좀 얻는구나. 어떠세요? 저는 술이 기도였다고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술이.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네. 있죠. 왜냐하면 그때는 그거를 잠깐 잊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20대 때까지는 어느 정도 기도빨이 있었는데 30대 넘어가니까 다음 날이 너무 힘들고 건강도 안 좋아지고 이제 저도 살도 많이 쪘었고 그래서 이제 저도 최근에 이제 테니스를 굉장히 좋아하는 거라서 그렇게 이제 공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제가 평소에 받고 있던 걱정이나 스트레스를 조금 잊을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시간을 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신으로나 마음으로나 육체로나 누군가를 살리는 게 직업이시거나 아니면 그 일을 부분적으로 하고 계시다면
우리는 더 자기의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 무언가가 들어와도 자기가 자기 기도를 하는 그 시간을 지켰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육아 경력 15년 차 된 오빠입니다. 저에게는 띠동갑 막내 여동생이 있는데요. 목욕시키고 기저귀 갈아주고 분유타 먹이면서 지금까지 애지중지 업어 키워온 여동생에게 사춘기가 심하게 온 것 같습니다. 말만 하면 짜증내고 대꾸를 진짜 안 해요. 유일하게 대답할 땐 용돈 줄 때 그때뿐. 자기가 필요할 때만 찾네요. 오빠로서 또 이 아이를 잘 지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대체 사춘기 육아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오빠 어디 계세요? 너무 늠름한 오빠다. 아니, 그럼 지금 두 분 현재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제가 27살이고 동생은 이제 15살. 아니, 여동생이 어떤 사춘기 증상들을 보이나요? 이제 제가 아침에 학교 갈 때 그럴 때 이제 동생이 있으면 제가 방금처럼 이런 걸로 네. 동생, 오빠가 지금 말을 찐빵이. 하는데 여동생이 마음에 안 들어. 이미 안 좋아. 자, 어차피 여동생 얘기 또 들어볼 거니까 일단 오빠 기탄 없이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학교 가고 갈 때 잘 갔다 와 이렇게 인사를 하면 어리 초등학생 때는 잘 갔다 와 하면 갔다 올게 이렇게 인사는 했는데 예, 지금은 아예 뭐야 이 사람은 이거 아예 처음 보는 사람 좀 이렇게 하고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잘 갔다 와 해도 절대로 한 10번을 얘기를 해도 한 번도 대답도 안 해주고 그냥 그대로 쌩 가버리고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이제 주변에서 용돈 줄게라는 소리를 하면 본다라는 얘기 있어가지고 자야 용돈 하니까 갑자기 손만 이렇게 딱 이렇게 해주고 하는 그래서 장난이다 잘 갔다 와 하니까 그냥 그대로 또 쌩 왜 동생은 오빠한테 인사를 안 받아주는 거예요? 제가 좀 지각을 많이 하는 편이긴 한데 늦었기도 하고 바쁘기도 한데 자꾸 말 걸면 짜증도 나고 바빠 죽겠는데 자꾸 잘 가라고 여러 번 인사하고 그러니까 좀 귀찮아가지고 귀찮아가지고 잘 가. 나도 좀 짜증 나더라고. 나 약간 이해 조금 되는 게 있었어, 솔직히 말하면. 동생분도 적지 않게 큰오빠 때문에 좀 힘든 게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게 힘들어요? 그 방문을 갑자기 벌컥 열고 들어온다던가 노크도 없이? 네 아니면은 와서 잔소리만 하다가 간다던가 약간 자기도 안 하면서 약간 방 치워라 이러고 아니면 네 지각 아니냐 빨리 가라 이러고 진짜 육아는 이게 참 아버지와 딸도 아니고 오빠 반, 약간 작은 아빠 반 같은. 동생 목욕할 때 발꿈치로 막 온도 체크도 이런 것도 하고 그렇죠. 분유 이런 거 이렇게 다 놓고 그럼 집에서 지금 남매 두 분만 계신 거예요? 아니 저 남동생도 한 명 남동생은 이제 24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3남매 이렇게 있습니다. 예. 또 남동생은 약간 조금 호리호리하고 이렇게 약간 여성스러운 그런 게 있어가지고 남동생은 여동생이 잡아먹어요. 그래서 예, 아무래도 제가 조금 착하게 생긴 편은 아니라서 예, 그래가지고 또 제가 얘기하면 이제 잘 듣고 예를 들어서 밖에서 놀고 있으면 저녁 시간 좀 늦어지고 이러면 그 남동생이 저한테 SOS를 해가지고 이제 형 동생이 집에 안 간대 하면 알았다. 제가 전화해서 집에 가라. 이렇게 바로 이제. 바로 들어. 말 잘 듣네. 이런 식으로. 말 잘 듣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고 나면 뒤에 후유증이 이제
완전 아예 모르는 사람 한 며칠 동안 아예 모르는 사람처럼 이렇게 하고 근데 지금 이 사연이 여동생을 너무 예뻐해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말 잘 안 듣는데도 어떤 모습이 그렇게 예쁘세요? 그 아기 때부터 제가 이렇게 보고 했으니까 그냥 귀엽고 너무 그냥 그때처럼 이렇게 막 같이 막 할리갈리 하면서 약간 막 부루마블 게임 이런 거 하면서 얼음 깨기 막 이런 거 하면서 같이 놀고 싶고 한데 근데 큰 오빠는 여자친구가 저는 없습니다. 아직. 모든 게 다 이해가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자, 동생분이 봤을 때 오빠는 어떤 여자를 만나야 될 것 같아요? 오빠랑 유머 코드 이렇게 잘 맞고 서로 장난도 잘 칠 수 있고 오빠의 성격을 약간 좀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여자를 만나요. 그럼 오빠 자랑 좀 한번 해주세요. 또 어딘가에 왜냐면 어딘가에 있을지 모를 우리 올케 언니를 위해서. 아주 재밌고요. 옆에 있으면 이제 그 조용하지가 않아요. 애기를 좋아해요. 그리고 약간 오빠도 아직 약간 애기 같아서 약간 초딩 같아서 약간 맞는 것 같아요. 애기들이랑. 아기들이랑 맞는 것 같다고요? 뭐 장점이 그러면 오빠한테 바라는 점 있어요? 약간 이벤트 같은 걸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이벤트? 어떤? 그냥 약간 아무 날도 아닌데 그냥 선물을 사온다던가 용돈을 갑자기 막 찔러준다던가 약간 이런. 저는 근데 지금 마지막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오빠한테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청소년기에 들어선 자녀하고 생활을 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이렇게 추천하고 싶어요. 청소년기에 들어선 친구들하고 입에서 나오는 대화를 하는 거는 오히려 더 거리가 멀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어른들은 너한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말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안 들리는 나이대가 있는 것 같아요. 저게 뭔 말이지? 맞아요. 그러니까 뭐 잘 가, 잘 가라, 잘 가라. 어떡하라고? 했던 얘기를 몇 번 하냐?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막. 그러면 이제 더 피곤해지거든요. 진짜 좋은 관계를 원한다면 그때는 오직 행위적 대안, 그 언어가 있거든요. 무조건 행위로서의 언어만 알아들어요. 젊은 세대는. 교훈을 주려고 하거나 가리키려고 해서는 오히려 왜요? 그러면 이길 수 없다. 맞아. 진짜 그 동생 말이 맞아요. 여동생이 되게 좋아하는 거를 주는 게 그게 물건을 주는 게 아니라 그거는 언어거든요. 영혼의 언어가 있는데 그건 행동이래요. 그러니까 진짜 소통하고 싶다면 입으로 나오는 말은 거의 의미가 없어요. 우리 지금 동생 오빠가 뭐 이렇게 사주면 좀 감격할 것 같아요. 요즘에 필요한 거 뭐 있어요? 구찌. 요즘에 필요한 거 뭐 있어요? 누가 뒤에서 샤넬이라고 얘기했죠? 에어팟. 에어팟. 오빠는 지금 귀여워. 오빠는 지금 동생의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그 사줬는데 잊어버려가지고 안 그래도 어제 올라오면서 이제 저는 에어팟 꽂고 동생은 이어폰 그 줄 있는 거 꽂고 했는데 이제 제가 그러면 금방 또 사주도록 하겠습니다. 멋있다 오빠. 저런 오빠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